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죠. 럭키세븐 시간, 오늘도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반등을 정말 마음껏 또 즐기기도 전에 살짝 또 흔들리고 있어요. 프리마켓에서도 약간의 시총부터 대부분의 또 거래량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히려 반사수에 받는 쪽으로만 거래가 쏠리고 있는 모습, 불안 심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팩트를 바라보고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 종목별, 선별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3월의 첫 주 분위기 먼저 수급 상황으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 분위기를 살펴보니 사실상 하루를 제외하고 3월의 매도 기조를 이어갔던 외국인입니다. 이 안에서도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방산 대형주 우주 쪽을 대부분 사들이기도 했고 기관 역시 반도체 소부장단과 방산 대형주에 대한 공감이 이렇게 외국인과 함께 메이저 주체에서 확인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한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인 부분도 특징입니다. 위원님, 네. 이러한 부분이 공감대인데 또 다른 공감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 부여를 이 안에서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다음 주에 있을 GTC 2026 관련된 이슈를 대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노조 관련된 리스크가 좀 터져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을 조금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성장에 대한 기회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이란발 전쟁 리스크에 대한 확대, 이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화요일하고 수요일 급락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죠. 전일자는 사실 거의 전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수급에 대한 유입과 저가 매수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이 나타난 그런 시장이죠. 저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점은 엔트로픽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쟁에 AI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이 최악의 이벤트라고 할 수, 이벤트가 아니죠. 최악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이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프전이라든지 이 전쟁을 겪어오면서 기술에 대한 발달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우리는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큰 걱정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방향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번에 조정 그리고 이 조정을 이용한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발표된 내용이죠. 엔비디아가 H200에 대한 수출을 중국 수출을 제한적으로 막고 그것을 베라루빈에 대한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방향성은 오히려 레거시 쪽에 대한 반도체 칩, AI 칩셋에 대한 중요도보다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가속화를 더욱더 빠르고 강력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베라루빈 칩셋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력에 대한 소모량을 축소시키면서 이제 에이전트 AI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장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전전일이죠. 수요일 날 17만 5,800원 정도? 제가 이제 오후장 럭키세븐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전일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11선과 5일선에 대한 동시 돌파는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단기적인 낙폭 과대 그를 통해서 저가 매수와
지금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AI6 관련된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근래 갑자기 급락 그리고 전일자에 급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게 빨리 따라가야 된다, 빨리 잡아야 된다, 저점 공략을 해야 된다,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서 굉장히 극단적인 매매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인, 단기적인, 중기적인 이 레이스를 계획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저는 반도체 섹터의 분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단기적인 낙폭과 변동성 확대에 대한 구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하고 비중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반도체 섹터와 이 이후 1분기 이후 2분기 상반기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산업 전략, 에너지 산업 전략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오늘의 단기적으로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향성은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 있고 속도 조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조정이 기회로 전략 삼을 수 있다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시선 처리가 필요할지 역시나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뜨거웠던 코스닥이었고요. 그 뜨거움 속에서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보니 원전도 있고 우주 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에 조금 더 주력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바이오 대형주를 또 대거 담아냈고요. 기관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과 함께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시가총액 상단의 바이오주를 또 매수 상단에 또 링크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 보면 원전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기간을 또 담아낸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위원님. 고루고루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계속된 연속성이 보이고 있어요. 네. 다음 주는 또 액티브 상품까지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시선을 조금 더 코스닥의 비중을 우리가 높여야 할 구간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ETF,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게 다음 주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코스닥 150의 편입이 아닌 코스닥 전체 편입에 대한 포인트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점, 상품이 2개입니다. 보통은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니즈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번 전체 코스닥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총 상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겠지만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ETF가 2개가 나올 것인데 이 2개에 대한 운용 능력에 따라서 희비가 크게 엇갈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으로 대거 자금이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3파전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3개 중에서 어떤 것을 픽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4월 달부터 학회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니즈,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일자도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움직임,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에 따른 메모리 상당 업황에 대한 개선이죠. 그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것,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정말 굵직굵직하게 이번 학회 4월 달부터 열릴 학회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을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 가장 수급적인 요인에 집중되어 있던 ABL 바이오에 대한 니즈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액티브 ETF의 편입 당연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악재가 있었습니다.
악재를 보여주면서 2월 달에 조정이 나타나는데 장기 평선이 1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바이오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 9일부터 11일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기술 이전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를 밝혔다라고 하는 점. 이중항체 ADC 관련해서 일상에 대한 승인 그리고 단일항체 ADC 관련된 이슈에서는 기술적인 보완을 하면서 커버리지를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점은 20만 원 안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주된 포인트를 갖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제 그 목표 가격 자체를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저는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상당히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까지 가능한 ABL 바이오 점검해 봤습니다. 살짝 흔들리는 프리마켓에서도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는 조금 더 에너지가 보이네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단이 선전해주는 흐름이 시세로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AS 반도체 소부장으로 오늘은 주력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기업이 바로 PSK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DS투자증권에서 업종 탑픽으로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나왔고요. 상승률도 대단합니다. 68%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한데, 위원님 사실 어제는 두 대장도 강했지만 증설 기대감에 줄줄이 상한가 VI가 소부장단에 걸렸어요. PSK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PSK가 피어 스트립 관련된 이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모두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매력도를 높인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 PSK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SK 하이닉스를 주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말 큰 수익을 또 한 번 나타낼 수 있는 이 소부장단 안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월 6일과 2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안내 드린 이후에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고가 돌파 이후의 움직임, 여기서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자금 유입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소부장단 안에서의 공략 포인트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목표 가격은 당연히 돌파가 나타난 그런 구간에서 저는 럭키세븐답게 목표가 77,000원으로 상향하면서 7만 원 돌파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럭키세븐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요. 더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진테크도 더 달려볼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 시장이 사실상 이 거래일 동안 흔들렸음에도 21선 추세선을 지켜내는 흐름이 유진테크에서 나타났더라고요. 여기에 또 어제는 역시나 장비 쪽 증설 기대감을 강하게 받아갔는데 추세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가져가 볼까요? 추세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죠. 테크윈 그리고 유진테크, 원익 IPS 이 선당 지금 현재 전공정 쪽에 집중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유진테크가 전일자 15만 원의 돌파까지 나타난 그런 자리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유진테크를 작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1월 9일과 2월 16일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PSK와 PSK 홀딩스 거의 비슷비슷한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추세에 대한 흐름, 특히 이번 급락에서 큰 피해 없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목표 가격 돌파 축하드리고요. 이런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전략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이고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 그리고 이후에 대한 전략까지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목표 가격을 18만 원으로 상향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18만 원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 달성이 또 하나 있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지금 프리장에서도 강보합 유지하면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틀간의 운봉을 정말 어제 하루 만에 메우며 47만 원 선 도전까지 장중에 나왔거든요. 역시나 위원님, 이오테크닉스도 더 달려가 볼까요? 네. 장비단에서 대장의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펜토처 레이저 관련된 국내 아니 글로벌 탑티어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디스코와의 경쟁 구도에서 국내산 기술력에 대한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지금 현재 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어요. 1월 9일과 1월 26일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목표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향을 해드렸거든요. 중요한 점은 신고가가 난 이후에서 눌렸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 이번에도 2월 달 중순에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AS를 다시 한번 해드린 그런 자리거든요. 목표 가격을 47만 원을 안내드렸는데 어저께 너무나 아쉽게 한 500원 정도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현재 45만 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가 54만 원으로 상향. 반도체 장비주 중 탑픽 중 하나이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54만 원까지 어제 정말 아쉬웠거든요. 아쉬움 없이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가 좀 큰 쪽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살짝 위원님 봤는데 이 그룹주 요즘 강하잖아요. 네. 공개해볼까요? 네, 원익 QNC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익 QNC를 안내드리고 나서 신고가 돌파 그리고 전일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전 세계 코치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죠. 그를 통해서 2020년에 모멘티브에 대한 쿼츠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원자재부터 해서 수직 계열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그 반도체 메모리를 필요로 했을 때 쿼츠에 대한 소모량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원익 QNC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세정과 코팅 부분까지 진출 교두보를 확대하면서 사업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은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원익 QNC가 2월 중순에 33,000원을 찍고 나서 이번 하락, 특히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급락이 굉장히 큰 폭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걱정이 되셨겠지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움직임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주 오늘 또는 다음 주에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면서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완성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원익 QNC 목표 가격은 4만 원을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 잡으면서 전 저점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도전 4만 원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두 번째는 네.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LNG 관련된 종목 이 안에서 조금 굵직굵직하게 지금 잡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종목 태웅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도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번의 급락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종목을 굉장히 크게 다변화하면서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눌렸을 때에 대한 대장주격인 종목들의 공략 포인트가 현재 시장에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NG 관련해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매력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2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타나면서 61선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현재 전일자의 급등으로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차트를 조금 더 늘려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요 매물대에 대한 돌파 여부에 집중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36,000원 정도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44,000원, 손절 라인은 28,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이었고요. 2월에도 또 공략을 해서 이미 상승률을 봤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